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네, 이제 그 이석태 원장님께서, 예, 뭐 문의하신 게 있어가지고 좀 하나씩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작약 얘기할게요. 작약. 네, 이 작약은, 이제 보통 이제 고방에서는 이제 강작약을 씁니다. 강작약. 예, 야생작약. 예. 그 고방에서는 이제 야생 작약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세방에서는 이제 뭐 백작약, 적작약, 재배작약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방 시대에는 그렇죠. 뭐 재배종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고방의 약성인 네, 그 이제 야생 작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약에는 이제 뭐 강작약 이게 야생 작약입니다. 그래서 뭐 산작약이라고도 불러요. 이 강작약을 뭐 이제 뭐 야생 작약, 뭐 산작약, 산작약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왜 이걸 쓰냐? 아무래도 이제 고방 시대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배 고방 시대 그렇죠 이제 고방 시대에서는 예, 그렇죠 상한 근계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재배 작약을 재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야생 작약이기 때문에 야생 작약. 그리고 껍질을 까지 않은 겁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네, 껍질을 까지 않은 작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후세방에서는 뭐 이제 백작약, 뭐 적작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맞춰 쓰는 거죠. 재배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물탕에 쓸 때는 백작약, 예, 그렇죠? 뭐 팔물탕 쓸 때는 백작약, 게지탕 쓸 때, 뭐 당기작약산 쓸 때는 강작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차이를 많이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뭐 백작약, 적작약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 아니, 구분해 쓰긴 쓰는데 그걸 이제 바꿔서 써봤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네. 또 하나, 네, 향시 얘기했습니다. 향시. 네, 향시는 뭐냐? 두시입니다. 네, 두시. 두시는 뭡니까? 예, 콩을 이제 발효를 시켜요. 예, 이제 발효를 시켜서 이제 발효시키면 이제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이걸 이제 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으로 먹으면 이제 청국장이 되는 거고. 네, 이걸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예, 발효를 시킨 콩을 갖다가 건조해가지고 쓴 게 이제 두시인데 향이 나는 두시. 그렇죠? 향이 나는 두시, 좋은 두시라고 해서 향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두시인데, 두시 중에서, 아, 향이 난다, 향이 좋다 해서 향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담두시는 뭐냐? 짜지 않고, 짠맛 나지 않고, 담백한, 담담한 두시라고 해서 담두시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두시 중에서 향이 좋은 두시를 향시. 예. 그 다음에 짠맛이 나지 않고, 그쵸, 이렇게 염을 가하지 않은 거죠. 예, 염을 가한다는 건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두시를 갖다가 이제 염을 가해서 먹으면 이제 청국장이 되는 거고, 간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간을 하지 않고 이제 건조시켜서 먹으면 이제 약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담백한 맛의 두시라고 해서 담두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향시, 두시, 담두시. 그래서 뭐 쓰면 됩니까? 담두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신흥제약인가에서 담두시가 가루로 나와요. 그래서 가루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향시편 할 때 제가 또 자세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갱미는 뭐냐? 예, 갱미가 있고 나미가 있죠. 예, 갱미가 있고 나미가 있는데 그 나미가 예전에 노래 부르지 않았나요? 나미와 철인가? 나미 맞나요? 그 나미가 제가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나미 인디안 인형처럼 했던 게 나미인가요? 네.
맞나요? 남이야 분분. 아, 맞네. 맞네요. 예, 예, 맞아요. 예. 예. 갱미가 있고 남이가 있는데 갱미는 뭐냐면 맵쌀입니다. 맵쌀. 맵쌀. 이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네. 이게 이제 갱미고 네. 남이는 뭐냐? 예, 찹쌀이요, 찹쌀. 예.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쓴 거 이제 남이. 예, 찹쌀. 그래서 갱미는 맵쌀, 남이는 찹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쌀 있잖아요. 네, 자포니카 쌀. 이게 이제 갱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쓰면 안 돼요. 그 알량면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자포니카 쓰셔야 돼요. 자포니카.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쌀가게에 예. 네. 쌀가게,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게 다 갱미, 예, 그쵸. 맵쌀, 이렇게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 그 이석태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대답 됐나요? 이석태 원장님? 향시, 좀, 대답 됐나요? 담두시다. 네. 그 다음에, 갱미는 맵쌀. 예. 원장님이 오늘 드신 쌀, 이게 갱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오늘 어떤 부분을 할 거냐. 네. 오늘도 이제 중요한 거 많이, 오늘은 좀 중요한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황련하고 이제 반화가 들어가는데, 이제 황련과 반화를 이제 마시면 되게, 아,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약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거를, 예, 갱미는 그냥 맵쌀. 예, 예, 예. 맵쌀 쓰시면 돼요. 네, 맵쌀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황련부터 하겠습니다. 예. 제 원장님께서 어, 이 조문을 본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조문을 안다고 하는 게 뭐 황련, 심중번개, 심화비, 토하, 복중통 다 알죠. 뭐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두근거릴 때,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될 때, 토하거나 설사할 때, 배가 아플 때 황련을 써라. 이렇게 하면 이 황련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죠. 황련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기릭동동이, 예, 이거 조문을 편집해서 약증을 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릭동동이 약증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련에서 심중번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문에, 황련에 대한 조문 중에서 심중번개라는 조문은 없어요. 이거는 기릭동동이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어? 심중개입원 있잖아요. 그거는 소곤증당 조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심화비는 있죠. 뭐 사심탕, 뭐 심화비라든지 뭐 토하, 뭐 복통 이런 거는 있는데 이제 뭐 기릭동동의 약증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차용해서 왔어요. 그래서 조문에 있는 걸 갖다가 차용해서 왔는데 차용하지 못한 거는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새롭게도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 이해가 이제 왜 새롭게 만들었는지가 아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한 말로 딱 정의할 수가 없거든요. 네. 주치는 뭐 심중봉, 예.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릴 때, 심화비, 소화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토하거나 설사할 때, 복중통, 배가 아플 때 쓴다. 라고 하지만, 네,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표 성분은 이제 베리베린이고요. 네, 황련은 거의 먹자마자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혀에 닿자마자 거의 그냥 혀에 닿자마자부터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사심탕 조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심탕을 먹는 방법은 뭐냐면 티백에 담궜다 빼, 예, 약간 차처럼 먹어요. 예, 약간 우리가 차 어때요? 울어서 먹잖아요. 티백에 울어서 먹듯이 그렇게 먹는 약이 사망사심탕입니다. 황녀는 거의 먹자마자 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장님께서 이 대왕을
그렇게 조금 다리면 안 되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죠. 어, 약을 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예, 그러니까 각 처방마다 약을 다리는 방법이 다 제각각 다 틀리거든요. 네, 제각각 다 틀린데, 그걸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은, 약을 막 5시간, 6시간 이상 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이거는, 그렇죠. 포인트는 뭐냐면 처방마다 다 틀려요. 네, 처방마다. 예. 아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비유를 해보시면, 아니, 곰탕하고, 그렇죠. 볶음밥하고, 음식 하는 시간이 같나요? 다르죠. 네, 다르죠. 네. 황련은 쥐약입니다. 쥐약이에요. 그래서 황련제 라인이 딱 있어요. 황련을 딱 찍고 들어가요. 황련을 딱 찍고 들어갑니다. 황련을 딱 찍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주약들을 잘 쓰셔야 돼요. 주약들. 뭐 이제 계지, 이제 복령, 뭐 대왕, 시우, 석고, 황련, 뭐 이런 뭐 감초 이런 주약들을 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약입니다. 주약. 그래서 황련제 라인이다라고 이렇게 황련제 라인이다라고 딱 찍고 들어가는 라인이고요. 네 가지 포인트. 항상 황련은 딱 네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그냥 딴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딱 네 가지만, 네 가지만. 예, 뭐요? 네 가지. 피부의 충해 발적 염증, 장간의 충해 발적 염증, 대뇌피질 흥분, 교감신경 항진, 그다음에 항위생 작용 효과. 요 네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장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 다 들어가서 사용하는 약이 아니에요. 피부만 보고도 쓰기도 하고요. 소화기만 보고 쓰기도 하고 화병만 보고 쓰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항미세제 작용 효과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막염에 황련 쓰는 거예요. 항미생 작용 효과, 항균 효과. 아토피, 접수성 피부염에 가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지 않아도 아토피에 그, 그렇죠. 접수성 피부염에 씁니다. 예.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거 없어도 위염, 식도염에 써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예. 항련은 어 아토피도 있고 위염도 있고 화병도 있으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황련 먹으면 다 나아져요. 다 낫습니다. 다 낫습니다. 예. 근데 원장님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피부만 나올 수 있고 임상에서 장관에만 나타날 수 있고 예, 흔히 말하는 화병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부와 장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와 3번 1, 3만 나타날 수도 있고 2, 3만 나타날 수도 있고 1, 2, 3 나타날 수 이거는 뭐 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이런 거로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피부의 충해 발적 염증. 피부의 충해 발적 염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이에요, 번. 번. 번을 치료합니다. 확률은 번을 치료해요. 그래서 피부의 충해 발적 염증. 안면 홍조. 예, 안면 홍조.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갱년기로 인해서 막 열이 이렇게 후끈 올라. 예, 갱년기로 이제 후끈 올라오죠. 막 갱년기에서 열이 확끈 올라오잖아요. 갱년기 열이 확끈 올라가지고 얼굴이 빨간 게 오래 가는 사람들의 가미소현산하고 황련 8g을 쓰면 많이 좋아져요. 네. 황련이 안면홍조라든지 이 얼굴에 빨간 걸 잘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촌병은 좀 어려워요. 촌병 우리가 말하는 촌병 모세혈관 확장 그러니까 막 피부가 좀 막 촌병 있잖아요. 추우면 얼굴 빨개지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어려워. 이거는 모세혈관 확장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추운 데 가면 얼굴 빨개진 사람 있거든요. 얼굴 볼이 빨개지는 사람. 몽골 사람들 보면, 뭐 몽골 사람들 보면 얼굴 빨갛잖아요. 아니, 볼 빨갛잖아요. 이건 뭐냐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래요. 왜냐면 동상거리지 말라고. 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초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이 혈액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상 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동상 거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촌병들. 예. 그러니까 촌에 사는 사람들. 보습 많이 안 하고 외부 일 많이 하고 찬데 많이 노출되고 이런 사람들. 골프 많이 치고 이런 사람들. 촌병 걸린 사람들은 촌병은 안면홍조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맞습니다. 네. 이건 좀 틀려요. 오히려 모세혈관을 줄여야 되는데 모세혈관 줄이는 거는 가장 좋은 게 레이저예요. 레이저. 네. 네. 근데 이제 뭐 얼굴이 뭐 열이 확 올라오고 얼굴이 많이 빨개진다든지 쉽게 빨개진다든지 한 번 빨개지면 오래 간다든지 이런 안면 홍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촌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촌병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약으로 좋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면 홍조. 그 다음에 습진이 정말 잘 들어요. 황련이 거의 뭐 습진의 거의 주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습진에 좋습니까? 급성기에만 잘 듣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습진에 잘 들어요. 습진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 많죠. 습진이 엄청 많죠. 건성습진, 그렇죠? 화폐상습진, 유두상습진, 주부습진, 그 다음에 신경성 피부염, 신경성 피부염, 요거 신경성 피부염, 만성단순태선, 만성단순태선, 아토피, 예, 지루성 피부염, 엄청 많아요. 지루성 피부염, 주부습진, 유부습진, 화폐상습진, 건성습진, 엄청 많죠. 비듬, 비듬 뭡니까?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그래요. 비듬. 그 다음에 접수성 피부염. 파스 붙이거나 빨개지는 접수성 피부염. 이런 게 다 습진입니다. 이런 게 다 습진이에요. 예. 그래서 뭐 아토피, 알러지 피부염 이런 거 다 습진입니다. 다 습진이에요. 다 습진인데 요거 중에 급성기 습진에 정말 확률이 잘 들어요. 정말 급성기. 특히 접수성 피부염 초기 때 정말 잘 됐어요. 접수성 피부염. 예. 초기 때, 급성기 때 막 빨가면서 막 약간 부풀어 오르고 빨갛고 막 가렵고 막 그럴 때 듣고요. 만성화 되면 황련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 태선화가 됐다든지 인설이 됐다든지 뭐 가피가 있다든지 악읍성기 뭐 가피가 있다든지 만성기가 돼서 인설이 있다든지 태선화되면 이건 황련 잘 안 들어요. 인설, 태선화. 인설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인설이 있는 거고. 태선화는 이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태선화입니다. 이거는 안 듣고요. 가피가 있을 때는, 포인트는, 가피가 있을 때는 세균 감염, 이런 게 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피가 있을 때는 원장님들 꼭 주의해야 될 게, 이 양방치료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자꾸만 긁어서, 이 손톱에 있는 막 이런 균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더 막 염증이 더 생기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뭐 약간 뭐 양방치료, 소독과 양방치료, 항생, 이런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화하고 태선화가 되면, 이거는 만성화가 된 거라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만성병은, 낫긴 낫는데, 언제 나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언제 나을지 모릅니다. 예. 약을 먹는 도중에 나을 수도 있고, 약이 복용 끝나기 한 1년, 1년간 먹었으면 1년 거의 끝날 때쯤 돼 나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약을 먹고 나서 한 1, 2년 후에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만성병이 왜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딱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언제 나을지 몰라요. 언제 나을지 몰라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아토피에 확률 잘 듣는데 잘 듣죠. 화폐상 습진은 확률 잘 들어. 잘 듣죠. 중요한 거는 어떤 기수냐. 그러니까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가 있을 때 어떤 포인트에 잘 듣는지가 중요한 거지. 습진에 잘 듣는다. 화폐상 습진에 잘 듣는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임상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좀 어려워요. 예. 뭐 만성화되면 또 다른 약제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번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피부가 빨개진, 피부가 빨개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이 또 피부가 가려가지고 긁으면, 피부가 가려서 긁으면 빨갛게 긁은 자가 올라오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황련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피부의 충혈발적 염증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열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빨개진 게 오래 간다. 열이 올라오면서 얼굴이 빨개진다. 또는 얼굴이 빨개진 게 오래 간다. 오래 유지된다. 이게 황련증이고요. 그 다음에 습진 중에 급성기 습진에 황련이 정말 잘 듣는다. 포인트. 그 다음에 가려워서 긁으면 올라오고 긁은 자국이 빨갛게 막 올라오고 그게 너무 가렵다. 이게 황련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황련의 가장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다스리냐? 장관의 충혈 발적 염증, GI 트랙의 염증, 충혈 발적 염증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심화비, 위염, 토하, 장염, 복중통, 장염, 위염 장염에 정말 잘 들어요. 위염 장염에 잘 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알러지 질환에 들어요. 이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인상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생강사심탕 주문에 보면 혀파효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복중내명, 혀파효숙이 뭐 복중내명이 있는데 혀파효숙이 수기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망했었잖아요. 수기가 뭡니까? 콧물 재채기 주주줄이잖아요. 네. 그 심지어 소화기 약을 먹는 그러니까 소화기 약을 먹다가 그러니까 소화기 쪽 약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황련제가 막 들어가면서 아토피, 두드러기 이런 사람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리키거신드입니다. 리키거신드. 네. 리키거신드는 뭐냐면 이제 장은 우리 타입 정전으로 미착 연정이 돼 있어요. 미착으로 연접이 돼 있는데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저도 아직도 생각이 나. 예과 2학년 때 무슨 전문의 데모 때문에 과천에 갔어요. 과천에. 전국 대학생들이 과천에 갔어요. 과천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 대학교는 씨름부가 있으니까 씨름부 나오래. 씨름부 나오래. 씨름부 나와. 뭐 덩치 좋은 사람 막 나와. 그래가지고 아마 원장님도 뭐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막 과천에 가가지고 막 하고 집회하고 의사 해가지고 하는데 전경들이 밀리나? 전경들이 안 밀려요. 그래서 의사 막 하다가 이제 되돌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보시면 전경들이 하는 게 밀착이었죠. 붙어가지고 딱 해서 절대 밀리지 않아요. 절대 밀리지 않아요. 네. 그게 타입 정션. 타입 정션. 밀착 연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예전에 아, 그럼 정경들의 밀착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원래 이제 장은 이제 타입 정션으로 밀착으로 이제 연접이 딱 돼 있어서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못 들어가요. 이온이라든지 이온, 아미노산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미노산, 이온 이런 것만 이제 채널이 열리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타입 정션이 풀립니다. 타입 정션이 풀려요. 그래서 이 노마 타입 정션이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격벽 기능하고 울타리 기능을 하는데 이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타입 정션이 풀리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뭐 곰팡이, 박테리아, 뭐 단백질, 부수화된 단백질 이런 게 또 막 들어오면서 알러지가 확 유발이 돼요. 음. 어, 그러니까 알러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음, 알러지는 네, 다음 장에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알러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알러지는 예,
그렇죠. 알러지. 알러지가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예, 어디로 들어옵니까? 피부. 알러지가 많죠. 뭐 꽃가루 알러지, 뭐 개털 알러지, 뭐 고양이 털 알러지,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미세먼지 막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피부, 눈, 눈으로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코, 입으로 들어오죠. 입, 장관, 장관, 예, 뭐 이렇게 그렇죠. 뭐 호흡기, 코호흡기, 뭐 이렇게 뭐 들어온다고 해요. 예, 들어오면 들어오죠.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제 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역치. 갑자기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역치. 사람마다 역치가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허약하거나 좀 예민한 사람들은 50, 역치가 50인 사람이 있고요. 예. 좀 뭐, 보통 사람들은 80, 역치가. 그 다음에, 음, 어떤 사람들은 역치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150,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역치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이 좀 몸이 좀 나빠지면 역치가 좀 떨어지고요. 몸이 좋아지면 역치가 높아집니다. 네. 역치는 뭐냐? 그러니까 알러지가 예를 들면, 피부로 20이 들어왔어요. 어? 그 다음에 눈으로 10이 들어왔어. 그렇죠. 코로 50이 들어왔어. 아니, 50이라고 하지 말고, 네, 30으로 들어왔어. 그다음에 입으로 20이 들어왔어요. 어. 그럼 몇입니까? 30? 예를 들어서 30? 15라고 할게요. 몇입니까? 30? 60? 75? 75잖아요. 75가 알러지가 들어왔습니다. 75가 알러지가 들어오면 보통 그냥 80인 사람들은 알러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50인 사람은 어떻죠? 알러지가. 150인 사람 알러지 안 하죠. 예. 그럼 알러지가 와요. 이제 알러지가 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50인 사람은 알러지가 오겠고 이 상태에서는 80인 사람, 150인 사람들은 안 오겠죠. 네, 안 오겠죠. 네. 그러면 알러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뭘로 발생이 되냐? 주로 많이 들어온 곳. 어디로 많이 들어왔습니까? 호흡기 쪽. 호흡기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호흡기 쪽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안 좋은 쪽. 내가 그 사람이 가장 안 좋은 부분. 만약에 이 사람이 피부가 안 좋아. 그럼 피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같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역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역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죠. 뭐 자율신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예,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뭐 자율신경을 뭐 자율신경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좋아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뭐 똑같은 거니까. 예. 뭐 몸을 좋게 한다. 역치를 높이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지죠.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음, 어, 이 사람한테 마스크를 쓰게 한다면 마스크를 쓰게 한다면 어때요? 30, 45 괜찮은 거. 마스크 쓴다.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음, 소화기 쪽을 좋게 한다. 그러면 15가 뚝 떨어지잖아요. 네. 네. 소화기 쪽으로 좋게 하고 보습을 한다? 그러면 보습을 하면 이제 5가 되고 눈은 10이고 호흡기는 30이고 소화기 쪽으로 0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낮아져 버리니까 예, 괜찮은 거. 네. 45가 되니까 괜찮은 거. 네. 제가 왜 이 얘기하냐? 네. 또 이제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피부에서 좀 예를 한번 들어요. 피부에서 20이 들어왔습니다. 호흡기 쪽으로 뭐 이제 50이 들어왔어. 음, 예. 예를 들어서 네, 소화기 쪽으로 50이 들어왔어요. 눈 쪽으로 안 들어왔어. 눈 쪽으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예, 눈 쪽으로 안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의 역치가 150이야. 예를 들어서 150이면
예.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백만큼 역치가 떨었어요. 그러면 발생을 합니다. 네. 이건 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또 하나. 예. 만약에 이 사람이 역치가 100이에요. 예. 발생해야 안 해요? 발생하죠. 알러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소화기 쪽, 소화기 쪽만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기를 좋게 했어. 0을 만들어. 그럼 뭐가 됩니까? 70밖에 안 되잖아. 예. 소화기 쪽을 좋게 하는 약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황령과 좀 이따가 할 텐데 바나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신. 이런 약재들이 소화기 쪽을 좀 좋게 하거든. 그러니까 소화기 쪽. 황련은 그렇죠. 장간의 충혈발적 염증. 그다음 바나는 점막의 어, 트러블로 인한 면역 반응. 그다음에 세신은 위산. 네, 위산 쪽을 조절하는 약인데 이런 거를 다스려주는 약을 쓰면 소화기 쪽이 좋아지면서 예, 역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소화기 쪽 약을 들어가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 또 하나 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임상에서 정말 많이 기적이에요. 뭐, 이거 이해되셨죠? 이제, 생강사심탕에 혓바유숙이는 이해되셨죠? 소화기 쪽에, 소화기 쪽 잡으니까 소기 질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알러지 질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뭐, 아토피, 그렇죠? 소화기 쪽을 다스려주니까 아토피가 좋아지는 거랑, 그렇죠? 소화기 쪽을 다스리니까 오히려 비염이 좋아지는 경우. 이런 거. 근데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원래 리키거 신드롬이, 그렇죠? 뭐,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이쪽 라인에서 막 재창하는 건데, 예, 뭐 엄청 흔한 건 아닌데, 이게 확연한 거는 딱 맞아 떨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돼지고기 먹고 나서, 예, 심하게 한번 탈나고 나서, 돼지고기가 먹거나 아니면 고기만 먹으면 두드러기 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확연증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쓰냐? 이거는 거의 공식 처방인데, 사망사심탕과 지실. 사망사심탕과 지실을 쓰거든요. 이게 뭐 거의 명처방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돼지고기 먹고 나서 심하게 배탈 나고 나서 그 뒤로 돼지고기 먹으면 두드러 생긴다? 고기만 먹으면 두드러 생긴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 그러면 눈 딱 감고 사망사심탕에다가 지실 8g 쓰면, 예, 지실 8g 쓰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먹으면 좋아져요. 예, 두드러기 좋아집니다. 이것도 뭡니까? 이겁니다. 니키오신다. 요거예요. 예. 그래서 장에 염증 다스리고, 그렇죠. 염증 다스리고 독소 제거하고 프로바이오틱스로 장환경 만들어주니까 예, 두드러기가 좋아지는 거. 네. 보자고요. 다시 한번. 예, 충혈 또 질문. 아니 돼지고기 먹고 설사하는 경우는 새신증도 있고 엄청 많죠. 네, 돼지고기 먹고 설사하는 거 말고 돼지고기 먹으면 설사 저는 돼지고기 먹고 무조건 설사하거든요. 예,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삼겹살 먹으면 그래요, 저는. 네. 보쌈 먹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돼지고기 먹으면 설사하는 거는 뭐 새신증인 사람들도 있고요. 네, 뭐 소양인 중에서도 설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돼지고기 기름 때문에 설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좀 장이 약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돼지고기 먹고 크게 탈나고 나서 그 뒤부터 온셋이 확실해요. 온셋이 확실하고 나서 없었다가 그 뒤부터 두드러기 생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사심탕과 지시 8g. 이게 프로바이틱스. 네, 이게 명처방이에요. 정말 이거 쓰시면 명의소리 아마 들으실 거예요. 진짜 각 한의원들 막 병원 다 돌아다녔는데 안 나왔는데 이 약 먹으면 낫거든요. 네. 이게 아, 아니요. 고등어도 되지.
아니, 뭐, 원장님, 죄송해요. 닭고기도 되고, 아니, 아니, 한번 심하게 체하고 나서, 심하게 탈락은, 예, 죄송합니다. 돼지고기, 그냥 돼지고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도 되고요. 한번 심하게 탈라고 나서, 예, 그 뒤부터. 치면조 고기, 양고기 다 됩니다. 예. 치면조 고기, 양고기 다 돼요. 이석단장님 대답 됐나요? 그 원장님은 돼지고기 많이 먹지, 어떤 고기 많이 드세요? 이석태 원장님은 어느 고기를 제일 많이 드시나요? 어느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하루 중에. 아니, 한 달을 봤을 때 어느 고기를 제일 많이 먹어요? 동북아시아는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죠. 예. 원장님 닭고기 많이 드세요? 닭고기 의외로 많이 안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먹어요. 아, 소고기 많이 드세요? 부자는 소고기 먹죠. 돼지고기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를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예, 이제 하겠습니다. 봐봐요. 장관의 충혈발전염증. 네. 쥐할 트랙의 충혈발전염증. 심화비, 위염. 이해가 됐죠? 위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화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잖아. 네. 그다음에 토화, 토화. 장염이, 장염이 토하거나 설사해요. 배 아픈 장염들이 있습니다. 원장님도 아셔야 될 게 애들은 배가 안 아픈 장염이 있어요. 토하거나 설사하는 장염이 있습니다. 애들은. 음. 그래서 장염. 네. 그다음에 북중통. 이해되셨죠? 장염. 그다음에 알러지 질환. 두드러기, 비염에 황열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장관의 염증을 다스렸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황련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황련이라고 떠올리면 이렇게 막 덩치 좋고 막 얼굴 빨갛고 막 성격 급하고 이런 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열이 막 달아오르고 성격 급하고 열이 얼굴 쪽으로 달아오르고 혈압이 높고 막 당뇨 있고 화병이 있고 이게 대뇌피질 흥분 교감신경 항진입니다. 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네. 우리 몸에 이제 시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상. 네, 머릿속에 이제 시상이라는 데가 있죠. 시상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이제 시상이라는 데가 있죠. 시상이 약간 침대 모양, 침대 모양. 네, 침대 모양으로 다 돼 있는 시상이라는 데가 있는데, 시상에서, 시상에 있는 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네, 활성화시켜주는 게 교감신경입니다. 네, 교감신경. 네, 그래서, 심파틱. 부흥시켜주는, 활성화, 부흥시켜주는. 그래서 원장님들이 교감은 나쁜 거고 부교감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교감신경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교감신경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크게 사고 나잖아요? 크게 딱 사고 났을 때 교감신경이 작동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동공이 풀렸거나, 그, 그 1, 2기 구조원들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외상 없어도 똥 싸거나 오줌 싸는 사람 보면 이 사람 되게 심각한 사람이라, 죽는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예. 교감신경이 풀리면 눈이 그렇죠? 동공이 이제 풀리고 예, 항문이 풀리면서 죽습니다. 예, 예, 이거 죽은 사람이야. 사증이야, 사증. 네. 음. 그래서 음,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뇌 피질이 너무 흥분이 되고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이 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황련증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올라오고 얼굴이 빨개지고 성격 급하고 화가 막 부수부수 나고 막 욕하고 잠 못 자고 막 가슴 두근거리고 잠 못 자고 혈압 높고 당 막 높아지고 예, 막당 막 높아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증 가진 사람들은, 3번증 가진 사람들은 더위 타요. 피부충의 발적, 장간의 추경의 발적 염증, 더위, 추위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위 타든 추위 타든 상관없이 피부 보고 쓰거나 장관 보고 써요. 예. 두드러기 있을 때 추위 타도 써. 더위 타도 쓰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3번, 요거는 더위 탑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가 뭐냐면 심중 번개, 심하비, 복중통. 그래서 어때요? 교감증이 항진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심하비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지. 음, 그렇죠. 그 다음에 배도 아프고. 네. 아, 그래서 보시면 음, 불면 이해되셨죠? 화병 이런 거에 이제 황량, 가슴 두근거리고 더위 타고 열나고. 그 다음에 저 진짜 변비 황련의 변비를 많이 치료했었어요. 예, 정말 제가 요걸로 또 유명했었는데 하, 예민한 좀 이제 화병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변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심탕을 먹으면 변비가 말끔하게, 그러니까 먹을 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먹고 나서까지 좋아져요. 예. 교감증이 항진이 되니까 잠도 못 자고 막 그래. 그러니까 소화기 쪽도 연동도 잘 안 되고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황련의 변비가 또 있어요. 이런 사람도 뭐였어요? 화병 양상이 보이고 더 있다고 혈압이 높은 편이고 맥박수라든지 혈압이 높은 편이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불면 그렇죠. 각성, 화병, 가슴 둥거림, 각성. 그다음에 소화불량 이해되시죠? 교감신 항진되면 소화불량이 나타나죠. 변비 이해되시죠? 뭡니까? 교감신경이 뭡니까? 괄약근 위연동운동, 위장연동운동, 꿈틀운동 안 시키고 괄약근 수축시키잖아요. 변비. 그다음에 어,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 몸을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당을 막 올리잖아. 당도 막 올리고, 혈압도 올리고, 당도 막 몸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예, 그렇죠.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코르티졸, 막 이렇게 분비를 하잖아요. 시상하고에서. 네. 시상호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아셔야 될 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맥박도 빠르면서 혈압이 높습니다. 맥박도 빠르고 혈압도 높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 중에 황련으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교감신경 톤이 높아지는 거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되는 거고 교감신경 항진은 아예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아예 그냥 선을 넘은 거지. 선을 넘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드러나. 이게 너무 많이 드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이 정도. 네. 네, 뭐 이렇게 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교감신경 높아지는 거는 충격이고, 네. 그 다음에 교감신경 항진은 심중 번개. 약간 틀리죠. 네. 당뇨,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도 황련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항진으로 인해서 가슴 두근거릴 때 가이근면탕이라는 약을 또 쓰거든요. 제가 가이근 할 때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이근이 또 갑상선 항진증의 또 주약이거든요. 네. 가이근이 주치가 항배강이고
그죠. 방치가 천이안출이잖아요. 천이안출인데, 천이안출이 뭐냐면, 갑상선 항진증이에요. 갑상선 항진증 있으면 숨 차거든. 조금만 걸어도 막 숨 차요. 땀 많이 흘리고.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의 주약이 갈근입니다. 어? 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벨코탕이 갈근이 또 주약이에요. 갈근이 또 포인트야.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것도 이해하세요. 이것도 이거 좀 약간 빗나가는 건데, 약증에서 볼 때 주치하고 방치가 꼭 연결이 돼 있다? 똑같은 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주치 얘기하고 방치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동동이 봤을 때, 아, 이 사람한테 썼더니 이 약에 의해서 좀 뭔가 듣는 것 같아. 이걸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천이안출이 뭡니까? 갑상 항진증이요. 예. 항진증에 갈근이 주역이거든. 나중에 갈근할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갑상 항진증 우리는 둔거림도 갈근면탕이라는 약으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NAP질 흥분, 교감증 항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과민성 장증후군 요것도 아셔야 될 게 스트레스 받으면 변비가 와. 스트레스 받으면 변비가 와요. 또 이런 사람들이 매운 거 좋아해요. 스트레스 푼다고. 매운 거 먹어. 그래서 뭡니까? 장에 염증이 생겨. 설사. 이걸 계속 반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비 설사 왔다 갔다. 스트레스 받으면 변비 생겨서 자극적 음식 먹으면 먹는 걸로 풀어. 설사. 그래서 환자가 변비 설사 왔다 갔다 과민성 장증후군 얘기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증이 구분이 돼 있어요. 왜요? 2번, 3번이 겹친 거예요. 3번 대뇌피질음분 교감증 항진으로 변비가 생긴 사람이고 그다음에 위장관 충혈 발적 염증 2번이 같이 겹친 사람. 2번, 3번이 같이 겹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자기 변비 설사 왔다 갔다 하니까 에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변비, 마라탕 먹고 설사, 엽떡 먹고 설사. 왔다 갔다. 변비, 설사, 왔다 갔다.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여자분들이.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 항미생 작용 효과가 있어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항균 효과가 있어요.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막염, 피부염, 편도염 이런 거 외용제로 막 씁니다. 예, 그래서 뭐 편도염 있을 때 뭐 각을 한다든지, 뭐 황련해독탕 같은 거를 이제 각을 한다든지, 피부염에 뭐 도포를 한다든지, 결막염에 뭐 뿌린다든지 이런 게 다 항미생 작용 효과였어요. 항균 효과, 항미생 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네. 황련은 무황련 쓰면 안 되고 천황련을 써야 되고요. 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황련 쓸 때 약이 엄청 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얘기해야 돼요. 약이 엄청 쓰는데 드실 수 있어요? 이럴 걸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어,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래 그런 사람한테만 처방해요. 네. 아니면 반납 들어옵니다. 반납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원장님이 쓰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쓰다고 얘기 안 하고 처방하잖아요. 뭐 오수유, 황련, 네, 고삼 이런 약들은 엄청 약이 써요. 특히 황련이 엄청 씁니다. 엄청 쓰기 때문에 환자한테 미리 얘기해요. 약이 엄청 쓴데 드실 수 있겠어요? 네, 가슴에 화를 다스린 약인데 화를 다스린 약이 쓰다. 그래서 드실 수 있어요? 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쳐봐. 그러면 반납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면 약이 써서 못 먹겠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양 맛이 매우 써서 이게 황련이 쓴맛이 하루 종일 가거든요. 예, 먹고 나면 하루 종일 가요. 가그래도 막 가그래도 써. 예, 하루 종일 가요. 그래서 사탕이나 카라멜을 먹으라고 해요. 먹고 나서 사탕이나 카라멜을 씹지 말고 그냥 쓴맛이 없어지면 버리라고 해요. 갖다 버리라고 해요. 예, 그 사탕하고 카라멜 뱉으라고 해요. 예, 왜냐면 그거 먹으면 조금 입이 쓴맛이 좀 가라앉아. 예. 아니면 요즘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당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니클레스 먹으라고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당 없으니까 뭐 황련 먹고 나서 니클레스 하나씩 먹으라고 하면 돼요. 예. 그리고 황련은 실증약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될 게. 황련은 어떤 약이다? 실증약이에요. 그래서 어, 허점인 사람한테는 쓸 수는 있는데 오래 못 써요.
그리고 오래 쓰면 허증어가 돼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황련은 실증약입니다. 실증약에 해당이 돼요. 음. 반화도 실증약. 네. 청궁, 당귀, 허증약이에요. 네. 그죠. 인삼, 허증약이고, 황기, 허증약이고, 네. 황련은 실증약입니다. 그래서 허증인 사람한테는 쓸 수는 있어도 오래 못 쓰고요. 네. 그 다음에 황련은 오래 쓰면 허증화가 되니까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길게 막 몇 달, 막 한 몇 달은 못 써요. 몇 달은 못 씁니다. 몇 달, 그러니까 막 태음인처럼 이런 사람들은 몇 달 쓸 수 있어요. 태음인은 사심탕, 뭐 황련제를 몇 달 쓸 수 있어요. 뭐 6개월 쓸 수 있는데 보통 뭐 마른 사람한테는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뭐 한 일주일 열흘은 쓸 수 있어요. 네, 일주일 열흘한테 뭐 허정인 사람한테도 일주일 열흘 정도는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또 질문 주세요. 제가 이제 교감신경 톤이 높아진다, 교감신경 항진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지, 교감신경 톤이 높아진 게 그러니까 교감신경 톤이 높아진 상태가 충격이다. 그래서 원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빌려서 얘기한 거지, 교감신경으로 충격을 한다? 교감신경으로 확연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음. 이 상태, 확연의 대뇌피질흔분 교감신경 항진, 이 상태가 확연증이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예. 좀 이해가 되셨는지. 음. 좀 확연은 많이 이해되셨나요? 원장님들? 음. 아, 그래도 많이 알게 되죠? 좀 몰랐던 사실을 좀 많이 알게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꼭 네 가지 기억하세요. 확률은 뭐라고? 네 가지. 머릿속에서 네 가지. 피부 충혈 발적 염증, 장간의 충혈 발적 염증, 대뇌 성분, 교감신경 항진, 항미생 효과.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원장님 어차피 원장님 머릿속에서 심중번개, 심화비, 토화, 복축도 이거 기억 못 하거든.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알아야지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모르면 쓸 수 못 써요. 네. 황금은 뭐냐? 네, 황금은 원장님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이렇게 딱 한글로 딱 써.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 이거를 중점적으로 잘 알아라는 거예요. 네, 네. 이 조문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이해를 했으면 여기 없죠. 예, 이해를 못 해줘. 예,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임상으로 못 녹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임상에서 녹여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요거다. 예,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전 한글로 다 얘기해요. 어렵지 않게 한글로 다. 그 제가 강의가 막 어렵진 않죠. 뭐 엄청 막 아니 다른 강의에 비해서 되게 쉬운 편 아닌가요? 제가 설명이? 저 어렵게 설명 안 해요. 제가 어렵게 진짜 저는 예과생들도 알 것 같아. 예과생들도 충분히 알 것 같아. 예, 저 어렵게 설명 안 해요. 예, 딱 포인트만 딱 얘기해 주지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천재거나. 예, 천재인 사람들은 자기처럼 생각해서 자기처럼 똑같이 천재인 줄 알고 막 천재처럼 엄청 어렵게 설명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잘 모르면 어렵게 설명해. 예, 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어렵게 설명하거든. 그래서 원장님이 어떤 강의를 딱 들었는데 모른다.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저 사람이 너무 천재거나, 천재라서 소통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저 사람이 몰라서 설명을 못하거나. 예. 근데 쉬운 강의는요. 예.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엄청 고수한테 강의를 듣잖아요. 원장님 실력 잘 못 늘어요. 원장님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원장님들이 저는
이게 원장님들이 저는 고수가 아니에요. 예, 저는 원래 그냥 약을 그냥 효과 있게 좀 잘 쓰는 약을 빠르게 증을 찾아서 빠르게 효과 있게 그냥 쓰는 편이지 제가 뭐 죽었던 사람을 막 일으켜 세우거나 뭐 엄청 난치병을 치료하는 거 못합니다. 저도. 예, 예, 저는 고수는 아니고요. 예, 그렇죠. 원장님들도 보셔야 될 게 고수분들한테 이렇게 뭐 배우시면 솔직히 좀 어려워. 예, 너무 어려워. 예,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고수가 돼서 약을 잘 쓸 것인가? 아니면 약을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쉽게 환자들 설명 잘하면서 쉽게 쉽게 쓸 것인가? 이렇게 설명 둘 중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황금. 네, 황금. 어, 제가 또 하나만 좀 얘기하면 저는 증을 중시 여겨요. 네, 증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문진표를 보고 이제 처방을 하는 게 증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을 보기 때문에. 고수는 당연히 증 뒤에 넘어서 기전이란 이런 걸 보겠지만, 네, 그건 이제 고수의 세계고, 예, 증을만 보고도 예, 어느 단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치가 이제 일본 의학에서 꼽히는 게 증치예요. 증치. 네, 증치.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만 원장님들한테 일본 의학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일본 책을 많이 본 이유가 저는 원래부터 일본 책을 많이 봤어요. 네. 초음파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이제 기본이 이제 일본에서 많이 좀 했던 게 일본이 좀 깔끔하게 좀 가르쳐요. 깔끔해. 그러니까 딱 구분 딱딱딱 깔끔하게 예. 책도 깔끔하게 쓰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써놔가지고 일본 책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게 실력이 좀 쑥쑥쑥 올라가요. 쑥쑥쑥. 예. 왜냐면 워낙 정리를 잘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원장님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친일파가 아니고 그냥 이제 원래부터 이제 일본 책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일본 책을 계속 많이 봐와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저는 일본 책만 본 것도 아니고 뭐 중국 책 다 봤죠. 네. 다 봤는데, 네. 근데 일본 책들이 되게 좀 사실대로 이렇게 많이 써놔요. 근데 좀 중국은 좀 어려워. 거짓말이 좀 중간중간에 좀 허풍이라든지 조금 이제 약간의 이제 과장 거짓말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초보가 보기가 되게 쉬웠어요. 네.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찡치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원장님도 뭐 시간 없으니까 뭐 솔직히 제 강의만 들어도 많은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황금은 심화비, 흉염만, 구토, 할인데 어떤 약이냐? 예, 바카린과 우고린이 들어가서 이제 지표 성분이 이거죠. 예, 바카린과 우고린이고 어, 어떤 걸 다스리냐? 장관의 염증을 다스리고 위장의 자극 증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장관의 염증. 예. 아까 황련도 장관의 충혈 발작 염증. 그래 맞습니다. 황금도 장관의 염증을 다스려. 그래서 황현과 황금이 같이 많이 들어요. 장관의 염증을 치료할 때 황금과 황련이 같이 많이 들어가. 같이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 다음에 위장의 자극 증상. 이거는 뭡니까? 아마 원장님이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위장의 자극 증상. 어떤 때 느끼냐? 원장님들이, 뷔페를 가요. 네. 신라 호텔. 이제 파크부를 가서, 네, 파크부를 갔는데, 제가 파크부를 갔지. 파크부를 갔는데, 음, 저도 뭐, 어쩌다 한 번씩, 진짜 중요한 날이 때문에 가잖아요. 뭐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가니까. 거기 가면 이제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저도 이제 굶고 갑니다. 예. 하루 정도는 굶고 들어가요. 예, 안 먹고 들어가요.
거의 안 먹고 갑니다. 예. 좀 많이 먹을 생각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생각으로. 네. 근데 어떤 노부 부부가 딱 오더니 그 화코비에서 딱 짜장면 도장면만 딱 먹고 막 그냥 가버리더라고.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부부 두 명이 와가지고 그 도장면, 한 분은 도장면만 딱 먹고 한 분은 그 스파게티 그것만 딱 먹고 가시더라고. 물 한 잔하고 딱, 예, 딱 먹고 가는데 저 옆에서 이렇게 저는 막 딸랑딸랑 하면 막 뛰어가서 먹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저 사람 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도 기억, 뭐,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렇죠? 한 접시 먹고, 두 접시 먹고, 세 접시 먹으면 그 뒤부터 뭡니까? 숨쉬기 힘들고, 허리띠를 좀 풀어놔야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위장의, 황금의 위장 자극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 그러니까, 횡격막, 막 배가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횡격막 자극 증상. 네. 이게 황금의 위장 자극 증상. 네. 보자고요.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 어, 장건의 염증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황염보다 우수해요. 장건의 염증은 황염보다 우수해요. 네. 봐봐. 그러면 이제 심화비, 구토, 할이 이해가 됐죠? 심화비, 구토, 할이. 어? 황열은 심화비, 토와 복중통. 맞죠? 심화비, 구토, 할이. 심화비, 구토, 할이. 위염, 장염. 요거에 황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황금과 황련이 같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황금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태양, 소양, 합병의 황금탕 주지야. 이게 뭐냐면, 어, 제가 자기학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바이러스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일 때, 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일 때, 황금탕을 써요. 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 오룡산을 쓰고요. 로타 바이러스라고 해서, 뭐, 나중에, 또, 유치방 할 텐데. 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애들 이제 로타 바이러스 걸려고 막 토하고 막 물만 먹어도 막 토하고 밥만 먹어도 막 토하는, 그때는 그 유명한 오룡산이라는 약을 쓰고 정말 잘 듣습니다. 네. 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에 황금탕 씁니다. 그래서 아프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때 딱 봤을 때, 아, 태양소양 합병이구나. 이렇게 옛날 사람들 그랬겠죠? 몸이 아프고, 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뭡니까? 태양병, 몸이 아프고, 열이 왔다 갔다 하니까 태양소양 합병. 그래서 이때 황금탕 썼더니 나아졌더라. 황금이 장의 염증을 다스리고요. 작약은 마일드 대화. 위장 전이 시간 단축해서 빨리빨리 대변 보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황금탕. 황금탕이 황금작약 이렇게 들어가는 황금탕. 이걸 이해하시면, 아, 황금닭 단독으로 쓰는 황금의 증을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건 뭐 이해가 되시고, 이제 또 하나, 위장의 자극 증상을 다스리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황금 단독이 들어갈 때가 있고, 그다음에 황금 인산이 같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게 늑골각이 달라요. 음,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늑골각이 다릅니다. 황금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 늑골각이 둔각입니다. 이렇게 둔각. 주로 테이미트. 네. 사망사심타, 대시오타 이런 게 둔각이에요. 예. 저는 포인트가 뭐냐면 길게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쓰는 거, 길게 쓰는 뭐라고 했어요? 길게 쓰는 거. 어, 사망사심탕 예각에 쓰던데요? 짧게 일주일은 쓸 수 있죠. 짧게 일주일은 쓰는 거 말고, 뭐 2, 3, 2분 쓰는 거 말고 몇 달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달, 네, 몇 달.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오스카 게이세츠 대충 명절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예. 왜냐하면 오스카 게이세츠 이 사람은 보통 6개월, 1년
약을 길게 기게 쓰잖아요. 약을 길게 기게 씁니다. 약을 길게 기게 써요. 네. 이재 선생님도 약을 길게 기게 쓴 분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봐봐요. 이제 황금은 다시 위장의 자극 증상. 아까 했죠. 횡격막 자극. 우리가 포만감 느끼면서 답답하고 막 숨도 못 쉬겠고 약간 이게 허리띠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황금. 네. 예, 위장의 작성, 심하비, 흉연만, 구토.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느낌. 심하비, 흉연만, 구토하는 느낌. 있죠? 예, 이게 이제 황금증인데, 네, 이게 황금증인데,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늑골이 둔각근경. 이거는 황금 단독이에요. 사망사심탕, 그렇죠. 대시오탕.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예,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 있어요. 자주 체한다고 해요. 자주 체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체한다고 얘기하는데 꼭 얘기하는 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주 체하는데 한 조각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그거 한 조각 먹으면 딱 체한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뚱뚱한 태음인 중에서 자기는 자주 체하는데 자기의 정량이라는 게 있죠. 나는 딱 라면 두 그릇에 밥 한 그릇만 딱 먹으면 딱 안 체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하나 밥 두 그릇 말아 먹으면 딱 체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증입니다. 이층 황금단도 네, 이런 사람들 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체하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 늙골각이 둔각 아니 직각이야 예각이거나 아니면 심화비경이 있는 사람들은 황금 인상 건강 생강이 같이 들어 다시 한번 우리가 위장 자극 증상은 흔히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환자들이 그렇죠 체한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 막 뷔페 가서 막 많이 먹으면 막 너무 숨도 못 쉬겠고 답답하고 막 어쩔 줄 모르겠잖아요. 이 느낌. 이게 이제 거의 체한 느낌이거든. 이게 체한 느낌. 예. 환자들이 자주 체해요. 먹으면 뭐 포만감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 하나가 그게 황금증인데 늑골이 둔각이면 태음인 늑골이 둔각이거나 태음인이거나 이런 사람은 황금단독. 네. 늑골이 즉각 이하거나 예가 또는 심화비경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황금, 인삼, 생강 건강이 같이 들어간 아이.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안 먹어도 많이 안 먹어도 아까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통닭 딱 한 마리 먹는데 딱 한 조각 더 먹으면 딱 체할 것 같은데 딱 먹어서 체한다. 이런 사람들이 황금 단독이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안 먹어도 소화력이 약해서 예, 소화력이 약해서 얘가 소화력이 약하거나 심화비경인데 소화력이 약해서 체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임상에서 황금은 어땠습니까? 장이 염증이 있을 때 체할 때 씁니다. 네, 체할 때. 그 다음에 음, 마왕에 의해서 속이 좀 답답하고 더부룩할 때 그때 황금 뒀어요. 네. 그때 황금 쓰면 좀 좋아져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마왕에 의해서 마왕제 보통 이제 다이어트 때 마왕제 많이 쓰니까 마왕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불편감 느낄 때 그때 황금 씁니다. 네. 그래서 일부 다이어트 약에 황금을 쓰는 처방들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황금은 또 어떤 약이냐? 예,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쭉 있는데 황금은 CYP 450 효소계의 산화 과정을 좀 반응성을 좀 증가시켜 주는 약.
예, 반응성을 증가시킨.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황금이 간 수치를 높이는 약은 아니고요. 간에 활성화를 시키는 약. 근데 이게, 이 반응성을 막 증가시켜가지고, 반응성 대사물을 막 만들었으면 포화부를 시켜서 중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예, 독성을 사라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독성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이 사라지게 할 때 글루타치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 글루타치온 농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절식으로 인해서 급격히 떨어진 사람들은 호흡을 못하니까 독성 감염이 확 일어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음, 절식한 사람들 중에서 황금제를 먹거나 아니면 대왕 황금제가 오래 장복한 경우에 예, 그렇죠. 황금에 의해서 간수치가 확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했어야 됩니다. 이재 원장님 질문 주셨네요. 위장 자극 증상에서 소양이는 두 타입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늑구 소양인이 잘 체하나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양인이 잘 체하나요? 소양인이 잘 안 체하나요? 그러면 그러면 대쇼탕 쓰죠. 소양인인데 과식을 취한다. 대쇼탕 쓰잖아요. 대쇼탕. 예. 대쇼탕이 소양인 약이에요. 쉬워. 그래서 자극 증상 중에 소양인은 두 타입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소양인이면 과식을 취한다. 그럼 대쇼탕을 주로 많이 씁니다. 네. 평소에 좀 가슴 답답함, 혈압 높거나 그래요? 이재 원장님 혈압 좀 높은 편이에요? 혈압 높거나 더위 타거나 혈압 높거나 가슴 좀 답답한 편이에요? 음. 과식하면 체해요? 그럼 뭐 대쇼탕, 뭐 사심탕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 사심탕, 대쇼탕 그럴 때만 예. 아니 한 잔 안 먹으면 안 체하고 한 잔 먹으면 체하면 그럴 때는 예. 그렇죠. 대쇼탕이나 네. 그렇죠. 대쇼탕이나 사심탕을 쓴다. 예, 이거죠. 근데 대쇼탕 먹으면서 한 잔 먹으면 안 체해요. 대쇼탕 먹으면서는 안 체합니다. 한 잔 먹어도 안 체해요. 살만 찌지. 한 잔 먹으면 살찌지. 체하진 않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백동은 어떤 약입니까? 위장관 염증을 다스리는 황열의 부약입니다. 예. 그래서, 백동탕이 뭐냐면 곱창이 떨어져라. 예. 그, 곱동을 보는 거. 예. 거품변을 본다는 게 곱동을 본다는 거. 그렇죠. 장 점막이 떨어져 나간 거. 그래서, 백동탕의 뭐 열리하중, 예. 거품변,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 곱이, 예. 떨어져 나가는 설사. 해서 위장 점막이 떨어져 나가는 설사예요. 예. 그래서 백동 떠서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원지를 주죠. 교원주를 죽으면서 감초로서 링겔 효과, 감초로 링겔 효과 있고 점막을 회복시켜주고 악교지를 주어주는 거죠. 그래서 백동 탔더니 낫지 않아. 뭐 씁니까? 링겔, 장점막 회복, 그다음에 악교지 줘가지고 교원지 줘가지고 악교 교원지 줘가지고 회복시키는 그게 이제 백동과 감소하고 있다 되는 거죠. 백동탕 쓸 정도로 이제 한의원에 병원 가야죠. 그래서 원장님도 설사를 하는데 거품병 보면 병원 가야 됩니다. 네. 닌게 맞아야죠. 닌게 맞고 뭐 이렇게 조절해야지. 네, 솔직히 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와이프랑 이제 홍콩을 가기로 했어요. 홍콩을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 전날 한 이틀 전부터 계속 몸이 안 좋더라고.
계속 열이 계속 나면서 급기야 한 3일 전부터 몸이 안 좋더니 급기야 이틀 전에는 오른쪽 배 아래가 떼떼 아파. 떼떼 뭡니까? 앞배죠 앞배. 앞배더라고. 앞배지. 아펜다디스지. 아펜다디스. 그래서 네, 뭐 초음파 보니까 뭐 여지없이 앞배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충솔기염. 네, 장점막이 엄청 부어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게지가 대왕탕을 먹어봤습니다. 대왕 망초탕도 먹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막 먹었어. 막 저 먹었어. 막 구박 막 먹었어. 저도 이제 가야 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와이프한테 가자. 병원 가자. 그래서 그날 병원 갔더니 당연하죠. 뭐. 수술했어요. 네. 병원 가야 돼.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돼. 안 되더라고. 한약 갖고 안 돼. 안 돼요. 네. 다 먹어봤는데 아니 일찍 잡았어요. 일찍 알지. 저 뭐 아니까 아는데 좀 힘들어. 한약 갖고 그런 거는 그래서 저도 한번 한약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네.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했지. 그래서 와이프가 그때 화 많이 났었어요. 네. 오빠 때문에 못 갔다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입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야죠. 네. 또 오늘 이제 또 쭉쭉쭉 나가야 돼서, 네. 바나가 엄청 중요한 이야기죠. 바나는 원장님 엄청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요것만 딱 하면 그냥 다 한 겁니다. 점막 트러블로 인한 면역 반응. 바나는 그냥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막 트러블로 인한 면역 반응. 네. 그래서 뭘 보고 쓰냐? 점막 보고 씁니다. 점막 보고 써요. 점막 보고 써요, 그냥. 그러면 이거 다 이해가 돼요. 네. 점막 보고 씁니다. 그럼 보자고요. 어, 담음은 뭐냐? 담음은 뭐냐면, 우리가, 봐봐요. 침이, 침은 진액이라고요. 침은 진액입니다. 네. 침은 진액이지. 콧물도 진액이야. 침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잖아요. 콧물도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쭉 가죠. 이거는 진액입니다. 가래는 담음이에요. 네. 그렇죠. 담음은 가래입니다. 아니, 가래는 담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소화액이면 진액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소화액일 때는 담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뭐, pH 2일 때 펩시 노겐이 펩신으로 바뀌죠. 그래서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는데 만약에 pH 2 농도를 제대로 농도를 못 맞춰주면 뭐가 됩니까? 담음이 돼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가지만 세신의 수금 정수 음이 그 말입니다. 음이 그 말이에요. 네. 콧물이 앞으로 나간다? 담음. 가래가 뱉어진다? 가래가 뱉어진다? 담음. 네. 침이 뱉어진다? 침 나오면서 뱉어진다? 담음. 네. 그리고 소화가 잘 된 상태다? 진해. 근데 소화가 안 되는 상태다? 담음입니다. 그래서 담음에 보면, 근개울에 보면 담음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농농유성하고, 예, 무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이런 것들이 담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화액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에요. 소화액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위 정체하는 시간이 오래 가니까 농농유성하고, 그 다음에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가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점막 트러블로 인한 면역 반응. 예, 요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반환은 뭘 보고 쓰니까 점막을 보고 쓰는 거예요. 점막이 트러블이 돼 있네라고 하면 쓰고요. 포인트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점막 트러블로 인한 면역 반응인데 내가 만약에 점막을 볼 수 있어 하면 점막의 트러블을 보고 쓸 수 있습니다. 비내시경을 봐서 코 점막을 보고 반환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 해가지고 목젖, 목젖 주변에 목 뒤쪽이라든지 목젖 주변에 있는 거 보고 반환을 쓰고요. 예. 그러면 위장은 못 보잖아요. 우리 원장님 중에서 위내시경, 뭐 장내시경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뭐 봅니까? 뭘 보고 쓰니까? 면역 반응 없어요. 면역 반응을 보고 씁니다. 예, 면역 반응. 대표적인 면역 반응이 뭡니까? 구토, 뭐 재채기, 기침, 구토 이런 게 이제 면역 반응이죠. 네,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천남성과 여러 사리에 풀이고 끼무릇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천남성과의 지표 성분이 이제 울산산칼슘 이 특징이 이렇게 반응을 그러니까 천남성과의 지표 성분 울산산칼슘이 약간 바늘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바나, 남성, 토란이 먹으면 생으로 먹으면 되게 목이 깔깔하고 목이 아파요. 따끔따끔거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바나를 갈아서 먹거나 남성을 갈아서 먹거나 토랑 같은 거 먹을 때 갈아서 생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목이 되게 아파. 그때 어떻게 없애냐? 코카콜라 먹으면 싹 사라집니다. 우리 파두를 먹으면서 설사가 너무 심할 때 뭐 먹으면 나죠? 아스크림 먹으면 확 좋아지죠. 아스크림 먹으면 설사 안 해요. 네, 아스크림 먹으면 설사 안 해요. 네, 베스기라미스 이런 거 먹으면 싹 사라져요. 음. 파드 먹으면 싹 사라져. 예. 그리고 바나가 먹어서 목이 아프다. 목이 따끈따끈 엄청 아프다. 이 바늘에 목이 박힌 거거든, 이게. 이 바늘 모양의 이 옥사살크춤이 박힌 거니까 코카콜라. 판타는 약해서 안 돼요. 판타는 약해. 코카콜라가 세요. 예. 스프라이트 괜찮아. 칠성 사이다 괜찮고. 펩시도 괜찮아. 펩시. 판타는 안 돼요. 판타 갖고는 안 되더라고. 예. 오란시 안 돼. 오란시 안 돼. 제가 좀 웃기려고 한 거였는데, 아무튼 오란 씨한테 코카콜라 재미없나 보다. 예, 이렇게. 네. 이거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목 아프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목 아프다는 사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싹 사라져요. 환자들이 걱정 안 해. 코카콜라 먹으면 사라진다고? 진짜 그렇다고? 이 자극돼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뾰족뾰족해서 그래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어. 음. 봐봐요. 보자고요. 점막 트러블로 인한 면역 반응인데, 예, 점막에 작용하는 약. 바나는 점막에 작용하는 약이고, 점막 트러블한 면역 반응인데, 점막을 보고 쓰기도 하고, 면역 반응을 보고 쓰고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취업에도 잠깐 올린, 이게 케이스에도 많이 물어보는데, 점막이 창백하잖아요? 비강 점막이 창백하면, 네, 바나증. 그때 뭐 쓰냐? 바나하고 마항을 써요. 예. 비강 점막이 창백한 경우. 비장 점막이 이제 창백한 경우, 그때 바나망을 쓰는데 바나망을 한 60일 이상 쓰잖아요. 그러면 창백했던 게 빨개집니다. 60일 전까지는 45일에서 60일 후부터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비염이 원장님들이 이제 뭐 비염 치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원장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비염이 저는 점막색을 많이 보니까 점막색이 좋아지는 게 최소 45일이에요. 45일부터 점막색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증상 개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뭐 보름분 한 달분씩 쓰잖아요. 그때그때만 좋아져요. 영구적으로 좋아지기 힘든 게 뭐냐면 점막이 좋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 창백한 점막이 바나망, 바나마황, 바나마황을 쓰면 바나마황이라는 약도 쓰고 바나마황을 쓰면 뭐가 된다고요? 45에서 50일, 60일 후면 빨개져요.
그러면 진짜 좋아진 거야. 그래서 알러지 비염 증상이 많이 사라집니다. 영구적으로 좋아져요. 그 다음에, 악 걸리면 목젖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소아과 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네. 목젖이 있고, 예, 아치가 있죠. 아치가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아치가 있죠. 아치가 두 개 사이에 이 편도가 있게 되는데, 목젖 뒷부분에 보면 자이티스라고 하죠. 인두벽이 있죠. 네, 인두벽. 인두벽이 빨갛게 우두두두 막 올라올 때 있어요. 인두염. 이때 애들은 인두염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성인들은 고열이 안 나타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인두염으로 고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인두염이 있습니다. 요거에 월비가 바나탕이라는 약을 써요. 그러면 인두의 염증이 사라지면서 열도 해열이 됩니다. 네. 이때 뭘 보고 쓴다? 천막 보고 써요. 그 다음에 아치가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데 이 뒤쪽의 아치는 보컬 코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컬 코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보컬 코드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빨갛잖아요. 이 목젖 뒤쪽에 아치가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데 뒤쪽에 아치가 있는 이게 보컬 코드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빨간 사람들은 목이 칼칼하고 목이 잘 잠겨요. 목이 칼칼하고 이때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면 목이 칼칼하고 잠기는 게 많이 사라져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앞쪽 아치 요런데 빨갛게 이게 충혈 발적이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 뭐 침생기 때 목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침생기 때 목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침생기 때 목 아프다. 이것도 반하체. 그래서 유난히 아치 앞쪽 뒤쪽이 유난히 빨갛거나 아니면 인두 뒷벽 쪽이 유난히 빨가면 이게 반하체. 이때 반았습니다. 또 하나 그 어, 임상에서 편도비대에 반화를 많이 씁니다. 네. 편도비대에 반화를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 왜냐는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읽고 뒤에 이제 사이가 있는데 편도비대에 반화를 쓴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그림 좀 잘 그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복젖이 있고 아치가 하나가 있고 뒤쪽이 하나가 돼 있고 앞쪽 뒤쪽이 돼 있죠. 그 사이에 이제 편도가 있는데 편도가 비대가 돼 있는 애들이 반화증이 많아요. 네. 반화를 쓴다고 해서 편도 비대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점막에 뭐가 있죠? IgA. IgA가 이제 면역 반응을 하는 건데 이 점막에 뭔가 문제가 있는 애들은 IgA가 활동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니까 체액 면역, 인파가 붙는 겁니다. 편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가 비대가 돼 있다는 게 뭡니까? 얘는 점막이 제대로 면역 반응을 못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만성적인 애들이, 만성적인. 그래서 점막을 좋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반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치에서 편도비대에 이제 반화를 쓴다라는 개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이라고. 예, 그렇죠.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원장님들이 뭐 증치 같은 거 책 볼 때, 왜 편도비대에 왜 반화야? IgA가 그죠. 점막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IgA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체액 면역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편도가 많이 비대가 돼요. 그게 편도 비대 보고 얘는 점막에 뭔가 문제가 있는 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팁 말하면 알러지 비염 있는 애들이 편도가 비대가 돼 있잖아요. 어려운 애예요. 어려운 애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알러지 비염 많이 보신 분들은 알지.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러지 비염인데 어, 잠깐만요. 제가
그것도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씨 못 쓰게 했는데 제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뭐 비비노카 시간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알러지 비염인 애가 편도가 비대돼 있으면 아 이거 쉽지 않다라고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어려 만성이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절대 90일 안에 절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6개월, 1년 넘어가야지 막 좀 좋아지기 시작하지. 이런 애 절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거 아셔야 돼요. 원장님들이 약을 썼는데 좋아하지 않았어. 내가 약을 못 짓는 게 아니고 얘가 심해서 그런 거야. 약을 길게 먹어야지 좋아져. 이런 애들은 길게 먹어 좋아져. 이제 점막에 작용하는 약으로 비강. 비강에 작용하죠. 비염에 반았습니다. 편도 주변, 아까 얘기했죠. 목이 칼칼하거나 쎄하거나 목이 잠길 때. 인두, 아까 얘기했죠. 후두염, 컹컹거리는 기침에, 이것도 아시죠? 컹컹거리는 기침에 정말 잘 드는 약이 소화명탕이 정말 잘 들어요. 컹컹거리는 기침. 컹컹거리는 기침에 소화명탕이 정말 잘 들어요. 컹 기침에 소화명탕, 눈 감고 소화명탕을 쓰는데, 예. 아마 이거 그 양약에서 또 시판돼 있어요. 맥시롱인가 그 소함탕에 변방이 있던데 약간 쓴 거 기침할 때 막 주더라고. 양방에서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 뭐지? 이름 까먹었네. 그 약이 소함탕이에요. 음. 후두염에 정말 잘 들어요. 네. 컹컹거리는 기침에 후두염, 컹컹거리는 기침, 후두염에 그냥 눈 감고 소함탕 딱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감기 뒤끝에 장기침 오래 갈 때 영강감이 신화탕이라는 약을 쓰거든요. 그거도 이제 후두염증. 후두염증 있으면 장기침이 여러 번 하거나 컹컹거리는 기침하거든요. 이때 이제 반화 씁니다. 그다음에 식도염, 소염탕, 위염, 소염탕, 장염, 반화사심탕, 피부, 영강감 신화탕, 월비가 반화탕. 예, 피부. 예, 이것도 한번 쳐봐야죠. 봐봐요. 비강, 콧물, 콧물. 뭐라고 하죠? 담이라고 하죠. 담. 편도 주변에 빨간 거, 인중통. 인두 뒷벽에 목이 아프면서 열나는 거 인중통 후두 음식 있으면 컹컹거리는 기침 목 장기침 여러 번 인중통 해계 기침이 이 개가 가슴 둥그리 개짝이다 하면 예민하다는 뜻이거든 기침이 너무 예민하게 여러 번 하는 거야 식도 담음 구토 그다음에 심통 영수 식도염 있으면 영유수 식도염 있으면 영수성 식도염 있으면 심통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만 되죠 그다음에 인중통 그다음에 그 위식도 이쪽에 기침중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기침 많이 합니다. 그다음 담음, 구토, 어, 소화기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에 심통, 예, 영만, 복중내면 소화액이 제대로 소화를 잘 못 시키면 위가 오래 머물거든요. 복중내면이죠. 그다음에 담음, 구토, 그다음에 피부 소음인 아토피에 영강암인 신화탕이 정말 잘 들어요. 소음인 아토피에 예, 그냥 만성에도 잘 듣습니다. 영강암이 신화탕 생바나 써야 돼요. 그다음에 태음인 피부 아토피에 월비가 바나탕이 잘 듣습니다. 이것도 생바나 써야 돼요. 가피, 진물 지지질 요거는 양약 같이 써야 되고 가피가 있거나 진물이 지지질 날 때는 한약만 갖고는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그때는 양방 치료 같이 뭐 소독이라든지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복중 4명이 있으면 반화증입니까? 위하수 있는 사람들이 복중 4명 있어요. 위하수 있는 사람.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위하수가 있는 사람들이 복중 4명 있어요. 물소리가 잘 들려요. 소민들이
반화증이 없더라도 꾸룩꾸룩 소리 잘 돼요.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복중내명이 반화의 복중내명은 소화액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화가 소화액을 잘 못하니까 위 내용물이 오래 머물러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거고 예, 정체가 있어서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가 처져 있다 보니까 복중내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암음 이해가 됐죠? 소, 점막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소화액을 제대로 분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꾸룩꾸룩 잘 소리가 난다든지, 좀 소화가 안 돼서 어떤 병변이 막 나타난다든지. 그다음에 구토, 대표적인 면역 반응. 토하는 게 면역 반응. 심통, 병만, 인중토, 해계, 복중내면. 아, 다 점막에 작용하는 약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러면 이게 왜 코에도 비염에도 쓰고 왜 위염 식도염에도 쓰고 다 쓰는지가 이해가 안 피부에도 막 쓰고 막 하는지 어, 동의보감 반화가 동의보감 처방에서 효과 있는 처방들이 반화제가 많아요. 아마 원장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의보감 처방 중에서 효과 있는 처방 중에 반화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화를 되게 잘 쓰면요 되게 효과를 많이 봐요. 반화 잘 쓰셔야 돼요. 네. 국산 반화 쓰면 되고요. 거의 야생 반화입니다. 예, 뭐 재배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네. 그다음에 생바나를 그대로 먹으면 옥산산 칼슘 때문에 목이 엄청 아려요. 그때는 코카콜라 먹으면 바로 해소돼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바나 단백이 프로게스테론의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바나 단백이 바나 단백이 프로게스테론의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중요해요. 바나 단백이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우리가 보자고요. 이제 라스트 먼스 데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0일차 때 성숙남포가 이렇게 딱 발달이 됩니다. 성숙남포가 딱 채택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남포가 한 10mm 정도 되거든요. 난소에서 딱 보여요. 10mm가 딱 보여요. 아, 얘 성숙남포구나. 보통 난소에 한 6, 7개 정도 보이거든요. 난소가 이제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래서 초음파로 보면 이제 난소가 딱 보여요. 잘 보여요. 예, 이렇게 보이죠. 한 6, 7개 정도 보입니다. 예. 6, 7개 정도 보이는데, 한, 라스먼스 기준으로 해서 10일차가 딱 되면 성숙남포가 이렇게 딱 보여요. 아, 그럼 얘가 성숙남포구나라고 보고 얘를 계속 추적 관찰해줘요. 네. 그래서, 라스먼스 기준으로 해서 14에서 15일이 되면 20mm 정도, 20에서 23mm가 됩니다. 20에서 23mm가 돼. 네.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져, 이렇게 20에서 23mm 되면 오늘 안에, 24시간 안에 배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오늘 달리라고 해요. 예, 난임 환자분한테 오늘 열심히 달리라고. 예, 파이팅! 파이팅 외치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황체가 됩니다. 황체가 돼요. 이렇게 황체가 딱 되면, 황체가 되면 무슨 호르몬이 되냐? 황체 호르몬. 뭡니까? 프로게스테론. 프로, 뭐뭐 전에, 전치사죠? 게스테이션, 임신. 임신 전 호르몬이에요. 임신 전에 나오는 호르몬이다! 라고 해서 프로게스테론이죠. 왜요? 임신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 이제 황체가 이렇게 쭉 있다가 이제 생리가 딱 되고 나면 보통 한 2, 3일째에 황체가 퇴화가 됩니다. 네, 황체가 퇴화가 되는데 만약에 임신되면 퇴화가 안 되고 황체가 좀 더 커져요, 이렇게. 네, 커져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계속 높아집니다. 계속 높아지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일명 열 호르몬이라고 해서 체온을 올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초체온표라고 해서 이렇게 되다가 배란때 약간 떨어져가 약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슨 역할이냐? 프로게스테론 역할이에요. 그리고 임신이 되면 열이 더 옵니다. 열이 더 올라요. 그래서 임신 초기 때 감기인 줄 알아. 사람들이. 체온이 올라가니까. 열감을 느끼니까 감기인지 아는 게 임신이라서 그래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반화 단백이, 예,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 프로게스테론이 자궁 내막을 유지를 시켜줘요. 예. 착상이 딱 되고 나면 이 자궁 내막이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되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프로게스테론이, 어, 유지를 시킵니다. 태반 전까지. 태반이 보통 11주에서 12주 정도면 이제 태반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 10일에서 12주 그 정도가 되면, 예, 태반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지고, 프로세스 수치가 특히 중요시 여기지, 예, 프로세스 수치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10주 이하에서는 프로세스 수치가 좀 안정이 돼야 돼요. 예. 근데 뭐가 문제냐? 반화 단백이 혈중의 프로세스 수치를 떨어뜨려서 유산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반화가 임신 초기 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런데 또 아셔야 돼요. 어, 임신 3, 4주째는 all non-period락에서 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도 100% 회복되거나 100% 사멸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네. 3, 4주째에는 3, 4주째에는 뭐라고요? 3, 4주째에는 all non-period락에서 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100% 회복이 되거나 사멸을 해요. 네. 이때는 네. 그리고 임덧이 보통 이제 6주째 때 보통 이제 발생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5주째, 6주째가 되면, 이제 5주째 때, 이제 더블링 사인이 나타나요. 네, GS, 더블링 사인이 나타나요. 네, 자궁에서 더블링 사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6주째 때 되면 이제 난황난이 이렇게 보입니다. 난황난이 이렇게 쭉 보여요. 네, 요크 사인이라서 난황난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배아가 이렇게 딱 보여요. 6주째 때 보이고, 7주째가 되면, 심장박동이 보이거든요. 경복초음파로도 심박동수가 보입니다. 네, 심박동수가 보여요. 그러니까 5주차 때 GS, 6주차 때 YS, 영삼, 난항난, 요크사인. 그 다음에 7주차 때, 뭐 늦으면 8주차 때, 이제 심박동수가 나와요. 심박동수가 나오는데, 심박동수가, 이것도 아셔야 될 게 100회 이상이 떠야 됩니다. 보통 애들 좀 6, 7, 8주째 때 태아들 심박동수 보면 거의 120회 이상 떠요. 근데 100회 이상이 떠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90회 이하로 뜨면 유산율이 너무 높고요. 예, 유산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70회 이하가 떨어지면 이거는 거의 100% 유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예, 임신 5조 때 저는 반화를 많이 쓰거든요. 반화를 많이 써가지고 저는 이거 무조건 체크해서 들어갑니다. 예. 어, 아까 얘기했었죠.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임신 5조에 반화를 쓰냐 못 쓰냐를 떠나서 유산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 유산이 될 사람들. 예, 난항난이 너무 크거나, 난항난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심박동수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 예, 그다음 비율이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유산이 될 가능성이, 저 몇 번 있었어요. 유산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약을 안 줘주고, 유산될 것 같아가지고, 좀 안 좋다와 조금 소리라든지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일주일 정도만 조금만 지켜보고 약을 처방을 하겠다. 라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일 후에 유산 때문에 약지로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약 줬어봐. 시어머니가 아니면 친정엄마가 이렇게 5조에 약 먹었는데 유산돼봐. VIP들 난감하지잖아요.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산이 될 애들이 있어요. 유산이 될 애들이 있는데, 계류산 될 애들이 있거든요. 미리 좀 감별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6주차에서 10주차 때 우조가 많이 생겨요. 12주차 넘어가면 우조살 없어. 어, 반환을 못 쓰냐? 쓰죠. 그때는 어떻게 쓰냐? 법반환을 쓰든지 아니면 제전을 합니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반화사심탕, 그 다음에
소시오탕은 재전하는 약이에요. 한 번 끓이고 다시 한 번 끓여요. 네, 재전. 그러면 반화단백이 많이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대반화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작부터가 틀려요. 7승부터 시작. 아예 물을 다른 거는 5승부터 붓는데 얘는 17승부터 부어. 약을 오래 달여요. 오래 달여요. 네. 왜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훨씬 오래 달이면 오래 달일수록 반화단백이 사라진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주에 쓰겠다 그럼 법반나라 쓰든지 아니면 좀 오래 달이지. 오래 달여야 돼. 얘는 오래 달여야 돼. 예, 그러면 반화단백이 많이 없어져서 프로게스 수치 저하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포인트는 뭐냐? 반화가 임신에 문제가 되는 약제는 맞습니다. 네, 약제는 많은데 뭐 때문에 그러냐? 반화 단백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임신 오주에 못 쓰는 약은 아니에요. 못 쓰는 약은 아니에요. 겉반화를 쓴다든지 오래 달여서 반화 단백을 최소한으로 하면 좋아집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감별해야 될 게 뭐냐면 유산대래는 미리 좀 감별을 좀 해주시면 유산대래가 유산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유산대래가 약을 쓰나 안 쓰나 유산이 대래이기 때문에 이런 건 미리 감별을 하셔야지. 예, 감별을 못하고 쓰면 나중에 좀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쓰면 무섭지 않아요. 반화가 무섭진 않습니다. 뭐 10주 이상에서는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제 15주 차가 되면, 15주 차가 되면, 15주 차가 되면 모든 신경계 장관이 다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뒤부터는 크기만 커져요. 예. 15주 차가 되면, 태아가 15주 차가 되면 그 뒤부터는 크기만 커져요. 그래서 15주 차 때 뭘 합니까? 성기가 나와. 12주 차 때는 성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주 차가 되면 보통 이제 성별을 구분하는 이유가 이때는 고추가 있든 확실히 있거든. 음, 예, 확실히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15주차 이후부터는 약에 의해서 반응 안 해요. 예, 크기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뭐 약에 의해서 물론 15주차 이후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혈압이라든지 당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면 제대동맥으로 영양분 공급이 좀 안 되고 당이 높으면 문제가 돼요. 예, 아기가 말라버려요. 예, 그래서 오히려 15주 높을 때는 혈압하고 당뇨가 되게 중요하지 한약이 중요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 15주 이후부터는 안 태우면 상관없어요. 써도 괜찮아. 예, 써도 돼요. 예, 써도 돼.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경. 예, 길경하고 나머지는 쭉쭉쭉 뭐 금방 끝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길경은 이제 탁타 정롱이고 네, 인중통인데 길경은 얘는 쥐약이에요. 쥐약입니다. 근데 길경제라고 약을 칭하지 않을 뿐인데 원래 길경은 쥐약이에요. 지표 성분이 뚜렷한 약이에요. 그러나 길경은 어, 워낙 처방 가지수가 적기 때문에 쥐약으로 설정을 안 그러니까 개경제라고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길경은 쥐약입니다. 예. 타종농 인중통이 다스리는 약인데 지표성도 뚜렷하고 지표성 쥐약이고요. 어떤 약이냐? 기도에 쌓인 분비물을 배출시켜주고 항염작용이 있습니다. 예. 기경은 기도에 쌓인 분비물을 배출시켜주고 항염작용이 있는데 이런 아래가 이렇게 있을 때 배출시켜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기경이 어디에 잘 듣냐면 흡연자 중에서 만성기관지염, 론카인. 흡연자 중에서 론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랑 그러라고 기침 크게 하면 그령 사라지고 그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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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 중에서 만성기관지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청진해 보면 그러랑 그러랑 하고 기침하면 그령이 좀 사라져. 근데 좀 시간 지나면 그러랑 그러랑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기경이 들어가면 그령 소리가 사라집니다.
숨소리도 좋아지고. 뭐요? 기도에 쌓인 분비물을 배출시켜준 약이고,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에 의해서 가래가 있어서 그르렁거리는 사람도 배출시켜줘요. 이거는 그때만 좀 좋아져요. 다시 또 약을 안 먹으면 또 나빠지긴 하는데, 확실히 좋아져요. 기관지 확장증 있는 사람 중에 가래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흡연자의 만성기관지염도 흡연 안 하면 좋아져요. 흡연하면 다시 또 재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래가 끓는다. 네, 이럴 때 쓴다. 탁타 종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항염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염에 씁니다. 항염작용이 있어요. 항염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중통, 부비동염, 축농증 이런 거 쓰죠. 그래서 기경은 어떤 약이다? 기도에 쌓인 분비물을 배출시켜준 약이고 항염시켜준 약이다. 가래에 쓰고 염증에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기경은 식용 사용하면 안 되고요. 피부를 제거하지 않는 채로 사용하셔야 돼요. 조엽은 저는 절대 쓰지 말라고. 조엽은 그 기도 분비물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노폐물을 제거시키는 약인데 이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예, 이거 쓰면 너무 미식거려요. 약 먹으면 환자분들이 너무 미식거리다고 해요. 너무 미식거리다고 해가지고 쓰면 안 되는 약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도 먹으라니까 저도 미식거려갖고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조엽은 조엽판이라든지 뭐 개체가 조엽탕 이런 약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분필가루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진 같은 거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기침하고 이렇게 숨소리 좀 안 좋을 때 조엽이라는 약을 쓰는데 속미식 거서 못 써요. 그 다음에 페모, 기경조엽 페모가 객단 배출의 삼형제예요. 예, 기경, 기관지 쌓인 노폐물 배출, 조엽, 미세먼지나 노폐물 배출, 페모, 객단 배출. 그래서 페모도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그래서 객단 배출의 삼형제가 기경, 조엽, 페모예요. 페모. 예. 페모도 객단 배출을 시키는 약이다. 그래서 흉격의용 담음의 약이고 객단 배출의 약인데 이거는 이제 고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예?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거나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하세요. 좀 많이 오늘 좀 이해 많이 되셨나요? 음, 그래서 오늘 황련, 황금, 네, 했고, 그 다음에 반화, 그 다음에 이제 기경, 조역, 폐모했는데, 아, 오늘 중요한 황련하고 이제 반화했죠. 이것만 많이 개념 잡으셔도 정말 이제 고방이라든지 이런 거 쓸 때, 예. 원래 생반화 써요. 법반화는 잘 안 쓰는데. 원래 고방은 생반화 씁니다. 아니, 기관지하고 항염, 기관지, 항염. 기관지에 객단 배출하고, 그리고 노폐물 배출하고 항염 작용이 있죠. 그래서 부비동염 이런 거에 막 쓰잖아요. 예, 벼농산, 부비동염, 염증에도 막 씁니다. 예. 염증에도 쓰잖아요. 염증에도. 여드름도 막 쓰고, 여드름에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아,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그 약진을 알면 좀 많이 이해가 돼요. 처방들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약진을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 처방이 뭐가 뭔지 이렇게 모르고, 이 포인트를 잘 못 읽으신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그 다음에 그 원장님 중에서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 그 바나가 약성이 너무 약해서 남성하고 같이 섞어 써야 되지 않냐고 하는데 원장님 이거 아셔야 될 게 바나가
남성이 섞여서 들어와요. 조금씩 섞여 들어옵니다. 100% 반화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약지를 보면 100% 반화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남성하고 좀 섞여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예, 자기는 반화가 너무 약해서 남성하고 섞어 쓴대. 들어올 때 좀 섞어서 들어와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약지를 보니까 섞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 그리고 원장님들도 남성하고 반화가 구별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섞여서 들어온다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써버려요, 그냥. 예. 뭐 링맥 세미나는 제가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링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먼저 뭐 1차, 2주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새로 그러니까 신규는 새로 오픈을 해서 아마 3주 후에 할 것 같아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금요일은 기존의 링맥 사용하시는 분들 잘 사용하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는데 그때는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금방 하는데 다른 분들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